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생활 23개월 차인 파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약 8년 정도 일하고 계시는 IT 개발자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스트레이님과 함께 일본 IT 취업의 이제 방향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이님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준님한테 스트레이님을 소개를 받았었는데 이 일본 취업 끝판왕이시다고. 그저 끝판왕은 아닌데 네네. 그냥 어느 정도 네. 취업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네네네.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스트레이님의 이제 프로필을 이제 주님한테 소개를 들었을 때 역시 끝판왕이라고 하실만 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냥 얻어 걸려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트레이님의 자기소개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쪽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30대 초중반 엔지니어고요. 네. 웹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자바, PHP로 시작하다가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매니저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거의 8년 가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이제 iOS라든지 안드로이드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 좀 주력이신지. 저는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가. 주력입니다. 네네. 현재 쓰시는 스마트폰도. 지금 쓰는 건 아이폰입니다. 그래요? 개발용으로 안드로이드 폰은 가지고 네네. 있는데요. 네네. 사생활에 쓰는 건 아이폰으로 쓰고 사생활 쓰시는 건 또 아이폰으로. 네. 그게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죠? 그냥 쓰기 편해요. 개발은 안드로이드로. 개발 안드로이드, 네, 쓰시는 건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스크립트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항상 당연한 얘기지만 어쩌다가 이제 일본 취업을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처음에는 그 일본 문화도 좋아했었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밴드. 음악 네네. 같은 거라든지 드라마도 재밌었고 네. 그러다가 제가 웹디자이너 일할 때 네. 그쪽 사장님이 지금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너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아직 젊으니까 그때 21살 정도였으니까 군대를 갔다 오시고. 아니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23살 때인가 갔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젊기는 하니까 한번 가봐라. 일본 한번 취미도 맞을 것 같고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발단이 됐는데 네네. 군대에서 솔직히 할 거 없잖아요. 마지막에 병장쯤 되다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할 것이 없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좀 시간도 많이 남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맨 처음에 히라가나 가타카나밖에 몰랐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귀만 트인 상황에서 네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웹 디자이너를 했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웹 디자이너를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2년 블랭크가 있으니까. 네, 다 까먹었던.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트렌드가 다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포토샵 5 쓰고 있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7이 돼 있고 젊을 때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취업 코스, 일본 취직 코스, 국비 지원 흔히 취직 말하는. 코스. 네. 그 당시에도 국비 지원이 있었던 건가요? 있었죠. 그때 핫했죠. 2008, 9년 정도. 그렇죠. 2008년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8, 9년도에. 거기서 여러 가지 DBA라는 거 수업을 다 받고 보니까는 2009년이 돼 있고 네네. 거기서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예. PHP 하다 좀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그 2010년에 거기를 가서 네네.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게 이제 일본 취업에 오게 된 그렇죠. 계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네. 어떻게 자신이 세계에서 얼마나 통할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마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빨리 결정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침 이제 그때 모집하고 있던 그 국비 지원 과정이 여기 써주신 게 이제 웹
2.0 자바 일본 취업 과정을 들으셨다고. 예. 이게 어떤 구성이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네. 자바 기초 공부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윈도우즈에 이렇게 구동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아, 뭐 스윙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스트러처 2.0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못 따라왔어요, 수업을. 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웹사이트, 아마 그때 당시에 뭘 했는지는 기억이 지금은 잘 나진 않는데 네. 자바 웹사이트 서버부터 시작해서 그 아작스 연동하는 것까지. 네네. 그럼 그 과정을 마치시면서 바로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이 났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한 게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12월 정도부터 계속 이렇게 면접을 봤었어요. 일본 취업 과정이었으니까 네. 그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랑 이미 연계가 되어 있었던 거였겠네요. 다 어디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다 어디인가로 이제. 예, 다 한국계. 다 한국계. 예. 그럼 이제 거기만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학원에서 강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건가요? 강제라기보다는 선택지가 없었죠, 우리한테는. 아, 그게 다 저희한테는 무슨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가신 분들이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회사들 다 깨끗한 돈 잘 주고 잘 성장하고 그런 데인 줄 알았죠. 아, 네.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와 보니까 근데 조건을 보면은 네네. 나쁜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 알고 간 볼 거죠. 때도 나쁜 조건이었다. 아, 30명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10명은 반년이 중독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중도 포기. 예.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뭐 했냐? 네. 그때부터는 점점 일어 포기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일어를 포기하고. 예. 일을 포기하고 국내 취업으로 갑자기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럼 이제 20명에서 반은 또 이제 국내 취업으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정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거를 다 배우지 않으면 어차피 취업도 잘 못할 거고 어필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정 끝까지 해요. 하지만 점점 일본어 반에 4시간 수업이 있을 때 20명이 지금 있는데 10명으로 줄죠. 최종적으로 한 10명 중에 한 5명이 면접을 실시했는데 네네.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됐어요. 아, 지금 그런 거예요. 네. 30명 중에서 1명 남은 거네요. 제가 한 명 갔죠. 그 유일한 한 명. 바다 거북이 생태계랑 똑같네. 바다 거북이요? 생존율. 생존율. 바다 거북이 생존율. 야, 그렇네요. 쉽지가 않네요, 역시. 여기 저희 써주신 거 보니까 뭐 정말 장난 아니게 블랙 회사였다고. 저는 블랙인지 그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아, 그게 블랙인지도 몰랐다. 그렇죠. 네. 다만 월급이 짠 거는 네. 그때 당시 제가 PHP 할 때 네네. 신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그때 지역에서 네네. 110만 원을 받았어요. 학원에서요. 예, 아니. 네.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프로그래머 그쪽 한 게 1년 정도 했는데 PHP 관련으로 아, 개인적으로? 유지보수를 네네네. 그때 110만 원 받았으니까. 아, 개인적으로 알바를 하시면서 110만 네. 원을 받았었는데. 왜냐면 네. 그 2009년부터 10년까지 그 공백을 네네.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HP 관련 경력은 1년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있어도 결국에는 일본어로는 뭐 신입 취급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받을 때 110만 원 정도였으니까 웹 디자인 할 때 저 80 받았어요. 웹 디자인 할 때. 예. 그러니까 그게 거의 괜찮은 급료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 또 프로그래머 비슷한 걸 하면서 그냥 110만 원, 120만 원 받았으니까 네네. 뭐 일본에 가서 뭐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네. 8만 5천이면 어떻게든 살겠지. 어떻게든 살겠지. 어떻게든 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6개월간 8만 5천 엔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6개월간 월급은 매달 8만 5천 엔에 기숙사를 제공해줬다 그렇죠. 하시는데 이제 방 3개짜리 집에 이제 5명이 들어가서 5명이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군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군대 생활 안 잘했죠. 네. 아침에면은 전쟁이에요. 5명이 한 번에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하나니까. 같은 회사니까 다 네. 같은 회사니까 출근 시간도 똑같지 나가는 시간도 같으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한 방에 몰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먼저 씻고 새벽같이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특히 3월에 왔거든요. 네네. 3월부터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추우니까. 근데 여름은 지옥이죠.
일본의 그 습기 장난 아니잖아요. 에어컨도 없었던 거예요? 에어컨은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 에어컨 쓰는 전기세 누가 내요? 우리가 내잖아요. 아, 그걸 또 회사에서 부담 회사에서 안 안 해주고? 내줘요. 그러면 그냥 회사에서는 방만 제공해주고? 방만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이? 그럼 방을 제공을 해주는데 방만 제공. 그러면 야칭은 회사에서 야칭은 회사에서 대신에 공과금은 니네가 다 내라? 니네가 내 이거죠. 점호랑 구보는 있나요? 점호랑 9번은 없었는데 토요일 요일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왜 주말에서 나간다고요? 아니 뭐 이것까지 말하면은 네. 좀 특정이 돼버리는데 네. 무슨 운동회가 있었어요. 네. 그 사장이 어느 특정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육관을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네. 운동을 하는데 네네. 취지는 좋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다들 앉아서 하니까 아, 네, 뭐. 나와라 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음. 신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부장님이 등산 가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의 반 강제돼 버리니까 제가 한두 번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안 나간 놈. 그 한국 회사 다닐 때 그 한국 회사 뭐 직원 한 5-6명 있는 회사였으니까 네. 벤처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급이란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 회사 다닐 때 자체가 네. 한국에서 다닐 때 네. 그냥 몸이 아파서 쉬겠습니다 하면 그냥 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유급이라는 것 자체도 저도 개념이 없었어요. 아. 유급 휴가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세운 거는 1년이 아니지. 한 달에 150시간 네가 일을 하면은 네. 그 현장에서 그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네. 쉴 수는 있다. 쉴 수는 있다. 네. 딱 기간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특히 파견에서 사람이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주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불 끄는 현장. 불 끄는 현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데죠. 여유를 찾을 수가 도저히 뭐 없는 여유란 없죠. 여유가 없고. 네. 그래서 뭐 85,000원으로 6개월을 버텼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제일 그 내기였던 게 지진이었죠. 3월 11일이라고 대지진. 아, 맞아요. 일본 도일 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바로 대지진이 났다고. 그렇죠. 지진이 왔는데 네. 그때 동기가 10명이었어요. 네. 반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12일날 2011년 3월 12일이죠. 날 네. 새벽까지 가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냥 비행기 비행기. 끊고. 네. 그리고 이제 방사능 네. 때문에 공포가 또. 뭐 애 못 나올 것 같다고 음. 걱정하는 여자애가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네. 후발로. 그렇게 한 동기는 한 서너 명 남았었어요. 그때. 아, 그런데도 돌아가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무서웠죠. 첫 네. 지진이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 갈 때 어느 정도 자기가 목표가 있었고 네. 이걸 이루기 전에는 가기 싫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디가? 친구들이랑 다 뭐 일본 떠나기 전에 네네. 아 나 크게 돼서 돌아올게 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갔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 일주일 만에 버리면- 나 와버렸네 이러면 좀 사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에이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해서 그냥 지금도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으세요, 사실? 물론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산지를 보고 후쿠시마 그쪽을 좀 조심을 한다 해도 결국 외식하면은 쌀 거기 쓰고 있는 데는 많고 이와타라든가 뭐 그런 데 많고 뭐 고기도 굉장히 뭐 그쪽 고기를 쓰는 데도 많으니까 네. 최소한은 조심은 하고 있어요. 센다이 쪽이나 그런 데를 좀 안 한다던가 그런 거는 있죠. 대부분 다 그런 거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수습 기간이 6개월이었잖아요. 네. 그 이제 정사원으로 전환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사원 전환되고 나서는 좀 대우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아 대우는 네. 일단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고요.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야죠. 뭐 인턴만 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턴만 있는 그런 기숙사예요. 근데 신입이 안 들어올 때는 야칭을 좀 내면서 월세를 좀 내면서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뒷기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잘 생각해서 머리 좋은 애들은 자기 동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쉐어하우스를 했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 쉐어하우스가. 그냥 5명이 있는 그게 너무 프라이베이트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야 된다 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가고 월급은 그때 18만 3천 엔이었나 5천 엔이었나
그 정도 했어요. 그게 세전인 거죠. 그렇죠. 74,000이 나는데 월세가. 월세를 거기를 갔죠. 그게 저의 큰 실수였죠. 그게 가장 큰 실수. 큰 실수죠. 보통 집 구할 때 이제 자기 월급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야칭이 거의 한계다라는 그렇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7만 원짜리 집을 구하면 이제 공과금도 또 그만큼 더 나가고. 거의 그냥 월급을 받으면은 네. 손에 남는 건 거의 한 뭐 빚도 이렇게 변제하고 그러면 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5, 6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저축은 꿈에도 못 꾸고. 그냥. 저축이 없죠.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을 잘못 그 퍼즐을 맞춘 거예요. 그게. 첫 단추가 네. 한번 꼬이다 보니까 계속 그냥 그렇죠. 꼬이게 되는. 굉장히 꼬였죠 그때. 이제 겉은 정사원인데 음. 속은 또 고용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저는 그거에 대한 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왜냐하면은 네. 정사원은 기간이 안정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계약- 무기 계약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보안무시기 때문에 네.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퇴사를 하고자 했을 때 협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어떤 협박을? 네가 여기서 현장을 나오게 되면은 네. 그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금 너한테 청구하겠다. 네. 그렇게 온 거예요. 네. 저는 그때 녹음 다 해놨어요. 네. 녹음을 해놓은 게 좋았다. 왜냐하면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네. 녹음을 다 해놔라. 그래서 녹음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계약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용계약서랑 네. 가지고 노동부에 갔어요.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료 상담이 해줘요. 그거를. 네. 그래서 했더니 계약서를 딱 보시더니 이건 정사원 계약서가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 해머라는데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며칠 네. 전에 저희 회사에서 만났어요. 만났다고요? 예. 왜냐면은 저희 회사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를 좀 얻고 있어서 파견 회사잖아요. 네. 혹시 인력이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왔어요. 네. 그래서 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네.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하니까 답변을 잘 못해요. 다 잘랐죠. 복수는 아닌데 네.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하고 계시. 네. 자, 그러면 스트레인 이어가지고 네. 이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각장 걱정을 하는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블랙 기업, 내가 일본에 준비를 해가지고 막상 왔는데 뭐 정말 그런 한국보다 더 심각한 환경에서 네. 일한다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블랙 기업을 파악하는 스트레이님의 좀 비법이 있다면은. 근데 네. 비법이 특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네네. 어떻게 보면은 블랙인 거 알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네. 좀 알아봤는데 블랙이라 불리는 한국계 파견 회사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85,000에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던 회사조차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그걸로는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워낙 정보가 이제 그렇죠.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해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손쉽게 들어올 만한 그런 데도 없었고 그 중에는 저의 영상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아마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다들 네. 알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은 보람이 좀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법은 딱히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직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조건을 제대로 주는 회사라면은 이제 뭐 정상이라고 하시는데 기본 네.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이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본 조건이 보면 역시 4대 보험이죠. 네네. 4대 보험 잘 넣어주고 네. 그리고 유급 휴가를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 소화율이 높은 회사. 있어도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하게 그 눈치를 주는 회사들이 없진 않아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니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토요일 일을 했으면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해준다던가 그런 프리카이큐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보상으로 주는가. 사실 모든 인재 파견 회사가 다 블랙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다 네. 블랙인 건 아니고 아직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일본계 파견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본 회사라는 그 IT라는 게 거의 다 파견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파견 자체는. 네. 다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골수 빼먹는 놈들이 있다는 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골수 빼먹는 회사가 그렇죠. 이제 한국 회사가 많았다. 예. 사실 파견 회사가 정말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제가 처음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을 때 그 회사도 이제 SI였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뭐 역질문 하는 시간 때 물어봤었어요. 그 면접관한테. 네. 내가 일본 취업을 이제 하려고 일본에 왔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굉장히 그런 파견 회사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랬더니 이제 일본 IT 산업 자체가 파견 회사가 한 80% 정도 있고 그 중에 20%가 자사 개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대부분의 이제 IT 신입들이 갈 회사는 뭐 80%의 확률로 파견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도 뭐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파견 회사가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중에서는 정말 안 좋은 회사들도 많기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거는 일본도 블랙이 굉장히 있고요. 네,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회사 뭐 전부 다 네. 블랙은 산재에 있고. 뭐 블랙 회사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브라크 기교에서. 예. 처음 시작은 뭐 스트레이님도 블랙이셨지만 지금이야 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 끝판왕 일본 취업이 이제 잘 풀리신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블랙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뭐 이직이라든지 커리어 레벨업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풀리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네. 일본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가기 위한 네. 그런 이직 시의 캐리어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네. 팁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특히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목표를 그거를 설정을 하고 거기를 그것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얻어 걸렸다라는 게 아마도 그런 건데 저는 계속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뭐 기본 자바로 시작했지만 자바가 원래 안드로이드 지금도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는 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전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끝끝내 그 회사에서는 하지를 못해서 또 전직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특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익스퍼트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 줄 알면은 그냥 한쪽 파트에서 개발만 하는 사람이 설계도 하게 되고 설계하면서 개발도 하게 되고 보통 어플리케이션은 1인 개발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많으면 5, 6명 이렇게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 한두 명으로 끝나는 그런 식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한두 명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기본 설계라든가 요건 정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은 밑에 이제 엔지니어들을 거느리고 이제 리드해 나가는 프로젝트 리더라든가 뭐 매니징이라든가 뭐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는 것도 또 달라져요. 옛날에는 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이 정도 만들면은 나는 만족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루다 보니까 뭐 좀 더 보이는 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캐리어 패스가 그쪽부터 또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매니징으로 갈지 매니지먼트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엑스퍼트로 갈지 스페셜리스트로 갈지. 이 앱 개발로 이제 IT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뭐 특별히 좀 미리 공부해 두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일단 안드로이드라고 하면은 자바랑 네. 코틀린 네. 두 가지가 기본 언어고요. 네. iOS 같은 경우는 뭐 스위프트, 오브젝트 C.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신규 개발하는 회사는 대부분 스위프트 4버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iOS의 경우이죠. 그렇죠. 네네. 많이 하고 뭐 기존은 2.0이나 3.0 기반이 많은데 뭐 안드로이드는 지금부터는 코틀린으로 많이 코틀린으로 많이 가지만은 네.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자바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자바랑 코틀린을 같이 하는 게 네.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은 이제 iOS의 비중이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결국 안드로이드 쪽보다는 iOS 개발이 약간 좀 시장에서는 좀 더 팔리는 개발자이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진짜 프로 시절이었으면은 아이폰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엔 진짜 안드로이드 수요는 엄청 적었어요. 우리나라 거의 반대죠. 지금이 와서는 이제 역전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거의 5대5
동등하게 돼버렸어요. 아이폰이 워낙 비싸지고 네. 안드로이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까지 느리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늘었어요. 옛날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는 안 냈어요. 네. 아이폰만 냈었어요, 일본은.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무리해볼까? 라고 싶으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좀 만들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거의 필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 IT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테크트리를 잘 타야 된다. 무슨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를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이 시청자분들한테 이 IT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네. 이 테크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중요하긴 하죠. 네. 그게 자기의 그 꿈이냐 아니면 그냥 돈을 벌기의 목표냐. 아니면 그냥 일본에 살고 그렇죠. 싶어가지고 온 거냐.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연관이 되죠. 그게 네. 연관이 안 되겠어요. 근데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목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캐리어 패스라는 게 굉장히 그 한번 정하면은 그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자기가 주니어 때부터 계속 해오다 성장해도 보면은 그때 주니어 때 안 보였던 부분이 시니어가 돼서 보이고 시니어에서 뭐 매니지먼트를 좀 이렇게 한 발 정도 이렇게 걸쳐 놓다가 그렇다 보면은 매니징에 어느 정도 뭐 매력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게 틀리거든요. 이거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1 목표라든가 제2의 목표, 최종 목표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목표를 안 세우고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가자 이러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 가다가 포기라는 경우가 저한테 있었어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었던 거지 하면서 이렇게 좀 다시 자기 자신한테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큰 목표는 일단 세워놓더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루기 위한 차근차근 1차 목표, 2차 목표 그거를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시작을 하면서 안드로이드를 일단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자기가 설계도 해보고 뭐 리리스까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목표를 세우면은 거기에 대한 맞는 회사를 가서 그걸 하든지.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네. 그 보이는 게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자기랑 정말 맞는 길을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길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네. 뭐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 이건 좀 다른 쪽인데 인사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는 뭐냐면은 채용 관련, 네. 엔지니어 채용 관련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회사 경영 쪽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거. 네. 그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네. 뭐 예전부터 계속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비전공자분들께서 뭐 IT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이제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 취업자가 굉장히 큰 증가세에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비전공자분들이 일본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뭐 일본어죠. 네, 뭐 당연한 얘기네요. 당연한 이야기고 일본어를 해야 네, 그 일을 하고 네, 일본은 또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 대화를 많이 하는 회의가 굉장히 회의도 많고 네. 사양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안 되면은 업무를 할 수도 없고 네, 또 일본어를 어설프게 하면은 위의 책임자는 제대로 이 사람한테 일을 제대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일을 해버리면은 네. 그만큼의 또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손해고 네. 그 회사한테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일단 해야 돼. 업무를 위해서 일본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일본어가 잘 안 되는데 와가지고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일본어 안 되면은 점점 자기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라멘 가게만 가도 맨의 가타사와 도시마스카 하면 사실
그건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더라고요. 모르죠. 저도 그랬으니까. 야와멘, 후츠멘, 바리카타, 네. 카타멘 이런 거. 그런 것도 모르니까 이제 뭐 알사라든지 있잖아요. 대기업 중에 네. 영어만 쓰는 회사. 뭐 이 회사는 우리는 일본어 안 본다.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데 전 사실 그분들이 일본에 오신다고 해도 뭐 회사에서야 영어로 어떻게 생활이 되겠지만 주말이 되면 어디 음식점도 좀 가보고 싶고 이런데 뭐 일본에 이제 로컬 뭐 관광지라든지 가고 싶어도 일본어가 안 되면은 단순히 라멘 가게를 가도 주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생각하면 역시 정말 일본어의 중요성은 뭐 저희가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저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분도 있지만 100번 얘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다. 생활 일본어는 금방 늘기 마련인데 네. 역시 일적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그게 가장 힘들고. 와서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 실패해요. 근데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격이 좋아가지고 적응이 빨라서. 적응이 빠른 분도 있고 네. 자기가 그 일본을 못한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창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가 빨리 그런 것도 있냐고 하면서 습득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와서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좌절이라든가 상처를 그런 사람들 안 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지. 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든가 조그만 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일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저도 뭐 항상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헛소리가 나오는데 네. 이 세금이 정말 높잖아요. 높죠. 근데 신입 월급은 또 낮단 말이죠. 네.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일본 돈 보고 오면 메리트 없어. 한국이 더 많이 벌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금전은 정말 메리트가 없죠. 네. 뭐 많이 벌어도 네. 세율이란 게 많이 벌려면 많이 번 만큼 또 떼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년 차가 되면은 한 25% 정도까지 떼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연봉 뭐 800이나 1000 선으로 넘어가면은 더 올라가요. 뭐 35%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네. 뭐 그때는 또 부양가정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도 안 먹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네. 절세 수단조차도 이제 점점. 그냥 일반 네. 부양가정은 되는데 네. 그 와이프가 안 되더라고. 네.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되는 구간, 안 되는 구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이 더 세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세금 면에서는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뭘 보고 와야 되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뭘 보고 와야 되나요? 일본 올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거를 편한 걸 다 포기하고 올 만한 그런 가치는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것, 뭐 인맥이라든지 그렇죠. 경력이라든지 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편안함, 뭐 이런 기반을 다 버리고 그렇죠. 와도 될 만큼의 매력을 일본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떤 거에서 찾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스트레이님은. 저는 네. 그냥 꿈이에요. 목표예요. 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고 목표가 없었으면 금방 돌아갔어요. 지진 나는 순간 가자 하고 그냥 돌아왔겠죠. 네. 왜냐면 그거 정말 무서웠거든요. 지진이. 그렇죠. 야, 하루에 죄송합니다. 하루에 막 여진이 500번씩 났다고. 진짜요. 네.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진짜 갔으면 그때 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안 가게 된 이유 하나는 단 하나였어요. 목표였어요. 아직 이룬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목표에서 일본에서 제가 최종 목표는 임원이 되는 거예요. 한 회사에. 부장이 돼도 좋고 뭐 하여튼간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임원진이 되는 건데 아직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이루지도 못했고 기껏 취직한 게 정사원의 허물을 쓴 계약사원이었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런 저만의 목표, 그리고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것, 일본 사회에서 제가 어느 정도 통하는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의 메리트를 느낀 거죠. 그리고 뭐 현재는 지금 뭐 부인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일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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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습니다. 왜 남 얘기를 하시나?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파와님은 왜 일본의 메리트를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인데 뭔가 일본 뭐 반드시 내가 일본이라는 이 지역 안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기보다는 사실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뭐 20대 중반까지 계속 일본어로 말하면 직가라고 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벌써 뭐 한국 나이로 치면 26, 27인데 이제는 정말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1인분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집에만 계속 있으면은 그걸 이루는 게 이제 저 자신이 나태해질 것 같아가지고 뭔가 저의 환경을 좀 가혹한 환경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너무 편해지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를 사실 일본에다가 던져 넣어보고 싶었어요. 저랑 비슷하네. 어떻게? 내가 일본 해외에서도 내 자신이 어디까지 먹힐 수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뭐 편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뭐 물론 없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뭐 저의 이제 사회생활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거. 방송으로 볼 때는 좀 제가 여유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하잖아요. 뭐 힘든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족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일본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은 크게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팁이라고 한다면은 혼자 잘 노시는 분들은 네. 일본에서 생활 잘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일본 이상으로 편한 나라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를 가본 건 아닌데 뭔가 혼자서 고기를 먹으러 간다든지 혼자서 노래방을 간다든지 근데 저는 그 두 개는 못 하겠다. 제가 고기는 아직 성공 못 해봤는데 노래방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그건 못 하겠네요. 네, 한국에 있는 코인 노래방은 가겠는데 네. 노래방을 빌려가지고는 네. 못 하겠다. 좀 막 한 저는 그건 아직 안 돼요. 번씩 스트레스 쌓이면 프리타임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부르고 오는데 그거 진짜 한번 해보니까 좋아요. 누가 보면 여고생인 줄 알겠어요. 확실히 일본은 네. 혼자 생활하기에 아주 네.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정말 그렇죠. 너무 편해요. 혼자 사는 거는.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진짜 힘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는 하루 만에 돌아간 사람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하루요? 그냥 일본어를 했는데도 점원이 자꾸 응? 이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 버리다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그렇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노쿠보에서 좀 알바라도 제대로 해봐라.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이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일본어를 좀 공부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말고. 네. 근데 한 방에 온 거죠. 그걸 한번 점원이 응 했을 때 거기에 상실감 막 이렇게 막 이런 허탈함 게 이런 허탈 게. 뭐 이런 게 한 번에 몰려오니까 네. 갑자기 막 외롭고 막 그냥 한국 가야겠고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바로 비행기표 끊어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여행이랑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좋은 회사를 가면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일본의 대다수의 뭐 대기업을 가도 급여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네. 그런 복지 혜택이 좋은 회사에 가면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물론 있죠. 네. 뭐 회사에 따라서 공부회 같은 거를 뭐 로테이션을 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할 때 잘 들어두거나 네. 아니면 그쪽에 취미가 있으면은 자기가 하는 것도 뭐 회사의 그런 평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자기 성장의 지름길이 되죠.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그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프로만의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라클 자격증이라든지 뭐 자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전액을. 그게 오라클 자격증 저도 따봐서 알지만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200, $300씩 하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회사가 이제 직원을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최근에 하면은 그 아자일을 한 게 가지고 그 스크럼 마스터라는 자격증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오프라인 교육을 몇 시간 수료를 해야 되고 네. 돈도 들고 그런 것도 회사에 따라서는 복리후생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 돈 굳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만큼 회사가
사원의 성장을 그 촉진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회사랑 자기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스트레이님 거의 이제 8년 정도 네. 지내고 계신데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생각 없으셨는지. 물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남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저희 가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조건이 일본 취업 실패하면은 이 가게를 이어라 아. 그런 거였거든요. 음식점이었거든요. 아. 근데 음식점을 제가 좀 승계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다른 데를 가가지고 일을 해봤어요. 네. 밑바닥부터. 음. 아 저랑 안 맞아요. 일단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만 만지다 보니까 노동이랑은 거의 안 맞고 그 이렇게 음식의 그 음식점의 그 안 좋은 부분을 봐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 나랑은 안 맞는다. 물론 저희 가게는 틀린데 네. 다른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음식점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개발자는 은퇴해서 치킨집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쉽게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집에서 치킨 한 2번만 튀겨보면은 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쉽다고 덤비는 것 같은데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골목 식당이 되네요, 오늘 컨텐츠가. 지금 이제 사회생활 활동하는 아마 돌아간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는 뭐 완전히 일본 정착에 성공을 해서 뭐 더 이상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뭐 돌아갈 이유를 예. 찾을 수가 없는. 일단 뭐 한국에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네. 되게 무책임하잖아요. 그쵸, 이제. 무책임한 소리 뭐냐면은 네. 마누라가 있잖아요. 음. 마누라는 일본 사람이고 한국어가 조금은 되는데 네. 이게 조금인 거예요. 정말로 조금인데 제 그냥 그 생각으로 강제로 그냥 데리고 가면은 걔는 분명히 한국 생활에 그냥 우울증에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독단적인 선택으로 가족을 그렇게 슬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어가 되고 일본어 생활을 하고 있고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계속 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실제로 일본에 이제 갓 오신 분들한테 일본에서 살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최근에 느꼈는데요. 네. 역시 건강이에요. 건강. 예. 네. 제가 히키코모리거든요. 방구석 페인 같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네. 방에서 안 나가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진짜 집에만 박혀 있으려고 그래요. 아, 이불 밖은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리고 주말에 했던 일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네. 굉장히 피로하니까 많이 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먹고 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30대 좀 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아, 지방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 받으면은 이게 옛날 내 학점이 나오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D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몸무게도 그렇고 뭐 건강도 여러 가지 뭐 건초염이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걸리고 나서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뭐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재산이니까요. 오늘 지금 저희 촬영을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섭외를 하는 게 회사에까지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봐야죠. 그 그럼. 속내로는 사실 회사에서 안 된다 하셨으면 뭐 바로 거절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된다는데.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아, 이거 정말 인터뷰 진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하나 이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획이요? 네. 그냥 열심히 해야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집도 하나 사고 네. 뭐 저희가 하고 싶은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네요. 여태까지는 제가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갚느라고 여러 가지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 다시 제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죠. 제로부터 시작하는 일본 생활. 거기까지.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스트레이님과 함께 일본 IT 취업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 인터뷰 촬영 때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스튜디오 10,000명이라서 한 달에 2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도쿄타워도 보이고 아, 나는 안 보이네. 이 반대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네. 스카이트리 꼭대기가 보이네. 아 스카이트리가 보이십니까? 아 여기 스카이트리도 보이네요. 네, 롯본기 모리타워 29층에서 스튜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어시스턴트 네, 있습니다. 피드백도 해주시고 여기 일본에서 이제 업계 말해도 돼요? 네. 네, 잡지 쪽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또 도움으로 오늘 3명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구독자가 더 늘어서 이제 92,300명 정도만 더 모으면 돼요. 실버 버튼. 네, 실버 버튼 10만 명이 되면은 여기를 한 달에 6번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유튜브에 10만 명이 넘으면은 이 개인적으로 컨설트를 해주는 담당자도 배치가 된대요. 그분하고 이제 뭐 직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유튜브를 더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뭐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정말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여러 가지 좀 사실 찍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렇게 항상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것, 알고 싶으신 것 이렇게 많이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은 점점 더 성장하는 유튜버로서도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좀 형수님께라도 한마디. 그건 좀 그렇고. 예. 그, 일단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횡설수설 네.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네. 좀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아이고, 생각이 아닙니다. 좀 들어요. 아닙니다. 예. 네. 아, 잘 편집을 해주시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나 힘들다. 고생했어. 녹화 끝났어요? 아,